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를 때마다 현금비 좀 확보하자고 하셨는데 그 전략이 정말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계속 좋게 말하면 바닥을 다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를 때마다 이슈가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오고 계속 누르고 있죠, 위에서?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슈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좀 체크를 해볼 게 푸틴 대통령이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이 전쟁의 리스크를 굉장히 장기화시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다시 재개하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아까 외신도 저희들이 자세히 다뤘지만 너무 사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가 조금은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를 담아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투자 전략, 투자 아이디어 다시 그렇죠.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생일을 맞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세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70세, 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대만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또 북한의 또 최근에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방산주 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또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건 아무래도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속에서 그렇죠. 방산주가 좀 많이 올랐었고 거기서 좀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동안에 내수주, 방산주라고 한다면 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내수주였다면 이제 수출주로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 기사에 이미 나왔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도 네. 폴란드와 이미 4조 원대 FA50 항공기 공급 계약을 했었고 지금 주가가 4만 6천 원대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SK증권 목표 주가 지금 8만 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괴리는 더 커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00% 자회사 한화 디펜스를 통해서 호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폴란드에 수출 계약을 했는데 역시 주가가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또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LIG 넥스원도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했는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지금 14만 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9만 원 정도 하니까 목표 주가 9만 원 정도 주가가 이제 9만 원대에 있으니까 역시 또 괴리감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세 개의 기업 종목들은 방산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 전쟁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뭐 하겠다라는 대전제가 늘 전쟁 리스크 해소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게요. 안 끝나고 있고 지금 상황이라면 계속 좀 이 목리를 부리면서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투자 아이디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관련 종목들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요오드 관련 주식이라던가 그런 작은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오면 늘 나오는 그런 주식 투자 아이디어도 혹시 가져가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가 이제 암젠 미국의 제약사잖아요. 암젠의 급성 방사선 증후군 그러니까 ARS에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 그러니까 엠플레이트를 약 한화로 4,100억 원 그러니까 달러로 한다면 2억 9천만 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복지부가 엠플레이트를 사면서 이거는 핵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앞서 잠깐 푸틴 생일을 맞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칠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비상 상황에는 혹시 대비를 하는 거고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핵을 쓴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아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지금 좀 비상 상황으로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요드 얘기는 사실 좀 공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의 요드를 구매하고 이런 것까지 가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도 이제 SNS 상에서 봤었던 건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의 핵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뭐 항상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핵무기를 직접적인 어떤 거론이 나오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게 북한처럼 핵실험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도 핵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기시키는 정도의 이슈는 가능하다.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정말 핵을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봐달라, 우리와 대화해달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그 정도까지는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도 뭐 단기적인 테마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방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방산하면 다 같이 갔었던 게 상반기에 원자재 관련주였거든요. 특히 이제 곡물에 대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라니냐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기후 변화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곡물과 관련된 아이디어 내지는 곡물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파생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환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의 또 그런 온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뭐 우리나라는 사실 좀 뭐 전 세계에서 약간 뭐 한국을 올 때 북한하고 이런 대립 이런 휴전 관계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그런 그 외국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런 것처럼 근데 한국에 사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오히려 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 나고 뭐 화산 폭발한다는 얘기 나와도 그 현지인들은 별로 그걸 생활로 그냥 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행 갈 때 그런 일본 여행 최근에 많이 풀린다고 할 때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런 지진 나고 하면 걱정하지만 현지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곡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구의 또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또 러시아가 또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되면 또 이런 영향 러시아 쪽에 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주가 상으로 본다면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영향 것 같아서 없다. 네. 뭐 지금은 일단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방산 쪽에 대한 그런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여기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지금 뭐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벌써 바닥을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도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 중 하나, 조선업 가운데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투자입니다. 이게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죠. LNG선 만드는 거. 그런데 또 여기 중국 업체들이 싼 LNG선을 가지고 점차 전 세계 시장에서 LNG선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껄끄럽습니다. 우리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노이즈에 그칠지 우리가 여전히 LNG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처럼 가져가도 괜찮을지에 대한 지점장님의 의견을 듣고 한번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저도 어저께 그 송도 쪽에 다녀왔거든요. 네. 거기 이제 월미도 그쪽에 가면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정말 큰 배들이 거기에 선박도 하고 이동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대형 선박 중에 그래도 고부가 가치 선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LNG 선이거든요.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9월 달을 보니까 글로벌 선박 수주에서 전체 점유율이 61%예요. 그리고 중국이 25%. 그러니까 한국이 역시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국내 3사, 그러니까 현대, 대우, 뭐 삼성 이런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이 도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건조 그런 쪽이 이미 그 2026년까지 건조 예정 선박으로 이미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더라도 이제 더 거기에 이상 따른 수주를 못 받는 거군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미 꽉 차 있어서 주문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LNG선이 이런 그 국내 이 조선사 도크가 차면서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일감이 좀 최근에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감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한국이 잘해도 좀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중소형 뭐 LNG선보다 이제는 대형 LNG선으로 좀 오히려 좀 선별 수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뭐 이거를 골라받는 게 좀 그렇긴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네네. 지금은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니 이제 대형 LNG선으로 선별적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죠. 그러려면 네. 보다 더 남들이 못하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대형 LNG 하면 사실 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좋은데 이제 중국이 그래도 이런 수주를 받으면서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경험치를 쌓아서 쌓아가고 거래선을 경쟁력도 확보하고 높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미리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중국이 수주를 받는 것보다는 한국의 수주가 너무 물량이 넘쳐나서 가는 거다라고 하면 한국의 조선주는 사실 실적 베이스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3분기 실적에서 그나마 괜찮은 업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 또 환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주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현대 중공업 그쪽에 회사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최근에 나눠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주도 워낙 좋고 상당히 좋다 분위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이 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상쇄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주 일감은 상당히 좀 좋고 상황은 좋은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방사선 그러니까 방산 쪽 그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지만 현재 약간은 그런 환율 효과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원가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죠.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뭐 어떤 우려랄까요? 또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 지점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셨듯이 거의 지금 실적이 좋은 업종을 찾아보기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래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 대한 노이즈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점장님이라면 조선주, 특히 LNG선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건조 예정 선박으로 2026년까지 꽉 찼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그런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뭐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부분들로 선별 수주를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을 굳이 이제 뭐 중국하고 이게 뭐 가격 경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가 없고 네, 굳이 낮게 가격을 매겨서 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익성 위주에 지금부터 정책을 하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세계 회사가 그쪽에서 뭐 일감에 대해서 수주에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가져간다,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가져가겠다. 중국 리스크는 리스크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철학산에 벌써 처음으로 첫눈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무려 열흘 가까이 빠른 이 추위인데 자, 찬바람이 불면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첫 번째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또 배당주 투자 네, 그런 또 것도 있고 있죠. 맞아요. 실제로 추워지는 것에 따른 추위 관련 테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절이 슬슬 바뀌면서 다시 한번 이 4분기를 대비하는 지금 4분기인가요?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자, 최성환 지점장이 어떤 아이디어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제가 송도 갔다 그랬잖아요. 아. 되게 춥더라고요. 바닷바람. 송도 회 드시러 갔다 오셨어요? 조개구이 드셨습니까? 가서 송도 가서 바다도 좀 보고 네.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왔습니다. 아, 그 보시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 같아요. 무엇보다도 금통위 한국 금통위에서 있죠. 금리 내일이죠. 인상 있습니다. 하겠죠. 예. 내일이죠. 지금 예. 뭐 만장일치로 전망하는 거는 뭐 빅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0.5%포인트. 그래서 지금 2.5에서 3%포인트로 올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번 주에 앞서 잠깐 뉴스에 나왔지만 9월 미국 CPI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좀 좋게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피벗이라고 해서 정책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까지 좀 계속 긴축에 대한 속도를 높여왔다면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러는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당히 9월 CPI 미국에 나올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미국 경기 침체가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연말이면 항상 우리가 10월이면 나왔던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바로 고배당 관련주들. 그렇죠. 연말에 항상 나왔던 이제 고배당 관련주들 나오고 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의류 관련주, 또 네. 에너지 그리고 또 지금 여행 지금 많이 간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일본 온천 여행 가겠죠. 여행 수요가 추우니까. 아니, 맞아요. 엄청 네. 올라갔습니다. 네, 일본의 맞아요. 여행 수요가 말씀하신 온천 여행. 네. 그래서 일본에 그 가는 뭐 엔저 때문이라도 일본 여행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건강 관련주 헬스케어도 당연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되면 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여행 관련주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거든요. 하나투어, 그 상품 모두투어. 저도 들어가서 좀 봤는데 꽤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아, 주가가요? 네, 가격이 그 여행 상품 아, 가격이 여행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2배 이상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주는 특히 뭐 보게 되면 뭐 한국가스공사나 삼천리, 뭐 경동나비엔 등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 관련주는 당연히 이제 하반기에 또 그 배당 관련주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의류 관련주에서는 보면 뭐 한섬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수출 관련주로 환율 효과가 있는데 또 네. 성수기 4분기 진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헬스케어 건강 관련주는 아무래도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녹십자, SK 케미칼 등 이런 제약주가 방어주기도 하면서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성장주기도 하기 때문에 예, 좀 보셔야 되겠고 배당 관련주로는 뭐 금융주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뭐 배당주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겨울 되면 하는 얘기들이 고배당주, 그다음에 추워지는 겨울 테마주. 이게 방송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투자하십니까? 투자를 할 때 네. 그때 보통 이제 배당을 받는 경우 주가가 또 그 배당락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영될 때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10월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 배당주 투자의 주가가 오르는 게 주가 오르는 10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배당을 받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주가가 빠져서 배당 그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상승시켜 버리는 그렇죠.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질 그럴 때가 경우도 있죠. 예. 있기 때문에 보통은 10월에 투자를 해서 그런 그 배당주에 대한 시세 차익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그런 배당을 받겠다고 한다면 거의 끝무렵, 그러니까 12월에 끝무렵 주가가 좀 올랐다가 또 빠지겠죠. 그 빠졌을 때 오히려 그때 사는 게 배당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높게 나타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을 받으려면 진짜 연말로 가고 11월 달 정도로 가고 그런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노리려면 지금이다. 10월 달, 네, 네. 10월 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소팅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류주에서는 예. 한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섬.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겨울이 되면 이제 옷을 장롱에서 꺼내서 입으려고 하는데 유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저점이 많이- 계속 낮아지는 차트라서. 맞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또 지금 PBR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0.8배, 0.9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글로벌 의류 업체 평균 PBR이 한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컨센 목표 주가 컨센이 지금 4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워낙 많이 빠졌고 특히 한섬은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쪽 관련해서 그런 포트폴리오,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의류주에서는 대표 업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약품에서는 SK 케미칼인데요. 사실은 SK 케미칼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연말에 또 배당도 지금 중간 배당도 올해 했고요. 또 배당에 대한 늘리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85,700원인가요? 지금 주가가? 네, 85,700원. 네,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이렇게 내놓은 목표 주가의 평균이 지금 13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뭐 50% 이상의 업사이드가 상승이네요. 있는 회사이기 예.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SK케미칼 그리고 의류에서 한섬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많이 좀 힘드시죠? 평소보다 약간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저도 이렇게 시장이 계속 계단식으로 예. 올라가주면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네.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약간은 네. 뭐 바닥을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다지는 구간이고 네.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그렇지만 사실 지난번 2100선이 PBR 0.8배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바닥은 이제 하반기에 확인한다면 뭐 조금 더 마음이 좀 안도감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바닥 다지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